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을 놓고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있는데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고 미국도 이르면 11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 기대감이 뉴욕 증시를 사상 최고치 랠리로 이끌어 놓았고 이게 또 우리 시장까지 온기가 퍼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퍼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것의 속성은 미래에 있을 일들을 지금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지금 당장의 이 현실에서 리턴을 받겠다라는 개념보다도 미래에 좋아지면 그 좋아진 것의 혜택을 받겠다라는 게 이제 투자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요. 지금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은 이미 주식시장에 상당 부분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신이 사용되고 나면 추가적으로 얼만큼 더 호재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는 솔직히 좀 의문이고요. 미국 주식 3,700을 돌파한 것은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더 컸던 것은 부양책입니다. 부양책이 이제 한 발 더 다가왔는데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널이 우리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 안 되는 부분은 걷어내고 그건 내년에 하고 올해 합의되는 부분만 가지고 합의를 해보자라고 했던 게 오히려 그 상승에 불을 부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궤적이에요. 이거는 뭐 조금 더 다시 한번 중국 관련 이야기 드리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속 헷갈리실 수밖에 없는 거는 실물은 안 좋아요. 실물은 좋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만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이 지금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내년도에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분위기 봐서는. 근데 그 이익이 다 어디서 벌어오는 이익이냐면 해외에서부터 벌어오는 수출로 벌어오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수출로 벌어오는 돈은 거기 회사 다니는 직원들한테 월급으로까지는 가지만 일반인들한테 예를 들자면 자영업자들한테 이렇게 한꺼번에 뿌려지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체감이 좀 덜 되죠. 그러니까 실물은 코로나 현실이 실물인 거고 이거는 기업들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부의 격차가 더 커지면서 실물 시장은 어둡지만 이렇게 얼어 있지만 기업들은 되게 좋아서 자산 시장도 좋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헷갈림 속에서 계속 갈 가능성이 내년 상반기까지 그럴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근데 조금 우려스러운 이슈가 있더라고요. 중국의 경제 분야 최고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여기서 그동안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펼쳤던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을 대거 걷어들이고 내수 그리고 주민들의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얻어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이 한국 시장 파죽지세에 비해서 좀 쉬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상반기에 먼저 많이 올랐죠. 상반기에 왜 이렇게 올랐나 보니까 사실은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3월달, 4월달 이때부터 중국은 회복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5월달, 6월달 들어서면서 수출입도 회복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다는 게 포착이 됐는데 이게 가열차게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렇게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중국 제품 수요가 줄질 않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제품 수요들이 계속 살아 있어요. 놀랍게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중국의 제품 수준이 많이 질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중국 제품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하고 몇 개 시켜봤거든요. 옛날하고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파는 뭐 공산품도 상당히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고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수출입 동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11월 중국의 수출입이 어떻게 됐느냐. 전월이 아니고 전년 11월은 코로나가 없었을 때잖아요. 네. 전년 동기 대비 21%나 올랐습니다. 와.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수입도 4.5% 증가했는데 수출 금액이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한 290조 원이에요. 어마무시한 거였고 6개월 연속 상승을 했고 이 신장 폭이 2018년 2월 달에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로 잠잠해졌던 수요가 일부 올라오는데 그게 어디서 폭발하고 있냐면 중국에서 폭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덕분에 중국은 무역 수지 흑자가 754억 달러예요. 10월 달에 584억 달러였으니까 11월 달 엄청나게 늘은 거죠.
이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네, 경제 과열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렇죠. 여지가 생긴 거네요. 앞으로도 수출이 괜찮을 것 같고 수출에서 들어오는 외환 상황도 나쁘지 않고 이러니까 너무 돈을 많이 풀어놔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 자, 중국이 이렇게 수출입이 좋다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어디 제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느냐 보면 한국 제품을 갖고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시면 이번에 한국도 11월 수출입 보면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OLED 패널, 그다음 2차 전지 등등 거의 다 신기록을 쓰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물건 팔 때는 한국 거 재료 가지고 와서 만들기 때문에 중국의 호조는 한국의 호조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이게 이 수치를 현장에서 보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11월 달에 그렇게 가열차게 한국 주식을 산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이 흐름이 그냥 그러면 당장 끝날 거냐? 그럴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출구 전략 일부는 나오겠으나 중국 경제통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브레이크를 만약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그 차가 기우뚱할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을 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완만한 기조로 경기에 타격을 덜 가하면서 좀 멈추려고 하는. 그래서 조금 최근에 좀 기업들 몇 개 부도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과정들은 포착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중국 주식 흐름들은 조금 어두울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보는데, 그럼 한국은 하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한국은 이미 대출이 많이 줄었어요. 국내 내부에서는 대출이 늘었습니다만은 대출이 줄었고 상당히 많이 대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통화에 완화하는 측면에서는 좁혀들어 있거든요, 이미. 그런데도 한국은 계속 강세라는 측면에서 조금 중국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좀 다른 궤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좀 나눠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에 얘기를 해주셨던 거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중국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인 우리 시장에 조금 악재가 될 수 있지만, 그들이 뭐 브레이크 수준까지 밟을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과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화 강세 기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원화가 지금 점점 더 비싸지고 있고, 그래서 또 원화 강세 매력을 느낀 외국인들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디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050원까지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 외국인이 돌아선다. 네. 근데 점점 강해질수록 좋아지는 거 아니었어요, 외국인한테? 외국인들은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원화가 강세가 되면 환차익이 생기니까 나쁠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외국인들이 환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외국인이 들어와서 원화가 강세냐, 원화가 강세가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들어올 거냐. 근데 저는 둘 다라고 보고요. 이번에 둘 다라고 보는데, 1,050원이 언제적 이야기냐면 2018년도 지수 고점 때 찍었던 원화 최강세 가격이 1,05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건데, 1,050원이 어떤 일정한 수준의 뭐라 그럴까, 방어막을 치는 잠깐 그 자리에서 상당히 시간을 끌고 고민을 할 그런 기점이 되는 자리일 거는 저도 동감을 해요. 그럴 거라고는. 그런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중국이 750억 달러 이렇게 흑자가 나면 한국도 무역 수지로 거의 100억 달러 흑자 가까이가 날 겁니다. 근데 과거하고 다른 부분 궤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해외로 놀러를 못 가요. 네. 예, 놀러 가고 있죠. 싶으시죠. 정말 가고 싶습니다. 놀러를 못 가니까 뭐를 못 써요? 달러를 못 써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 흑자 냈던 것을 여행 수지에서 적자로 하면서 일부 수지를 맞추는 흐름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조리 다 흑자인 거예요. 여행 수지 적자가 거의 없고, 그다음 무역 수지는 흑자가 나고, 그동안 상반기 안 좋았던 건 자본 수지는 적자였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8월까지 정말 가열차게 해외 주식 투자해야 된다고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한국 시장이 강해지면서 제 생각에는 한국 시장이 강해지면 외국으로 넘어가는 돈의 흐름도는 확실히 줄어들 것 같아요. 서학개미가 조금 더 주춤할 거겠죠. 줄어지겠죠. 그렇죠. 그 오히려 저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밸류에이션 부담이 아직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력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서학개미들이 오면서 오히려 지수가 한 번 더 점핑하면서 그때 이제 버블을 만들면서 그때가 이제 시세가 발산하는 국면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환율은 너무 예측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조적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밟겠죠. 워낙 강세는 브레이크
거라서 어디에서 얼만큼 세게 바를지는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수급은 워낙 강세가 맞습니다. 왜냐면 수출해서 돈 벌고 해외에서 돈 못 쓰고 이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본도 잘 안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달러가 쌓이고 있으니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무 빨리 1,050원 왔으니까 됐어 이제 반등이야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열어두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 규모가 커요 지금. 그리고 그럼 제일 심했을 때가 언제냐? 2007년도 그때 90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하나 부양책이 지금 일단 9천억 달러 일단 하자는 거잖아요. 내년에 또 하자는 거잖아요. 미국 1년 예산이 5조 달러예요. 근데 3조 쐈고 이번에 또 1조 쏘면 4조 쏘는 거고 내년에 또 쏘면 기본 5조 플러스 알파가 근데 이번 거는 뭐냐면 통화가 시중으로 나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그 부동산 임대료 내라고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시중으로 돈이 나와요. 이것은 달러 약세를 강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의 원화 상황들은 원화 수출입에 의해서 강세 요인이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약세 요인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050원인가 반등?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실 때마다 환율 구간별로 외국인의 포지션 전망을 들어보는 게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들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을 얘기하신 김에 신용 융자 잔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연일 이게 지금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투자 열기가 뜨거운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이게 혹시 부메랑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에 역풍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어서 양날의 검인 건 같습니다. 네. 어디 쪽으로 판단을 하세요? 신용융자 잔고는 이거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신호등 기다릴 때 빨간불 또는 노란불은 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신용융자가 많은 거는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한 구간에 들어왔다. 그래서 급하게 오른 놈들은 급하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총량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 보면 옛날 같으면 어땠냐면 이번 박스권을 돌파하기 전에 우리가 아마 한 2,400 안짝으로 갇혀 있었을 때는 이 정도 신용융자 잔고면 자 조심하자. 시장 끝났다. 이제 현금화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고객 예탁금이나 총잔고를 보면 신용융자가 그렇게 부담스러울 거냐라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신용융자 18조, 19조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건 시장을 무너뜨릴 요소였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그 강도가 좀 약해졌다는 것도 같이 고려해. 분명히 빨간불인 건 맞습니다만 그렇게 예전처럼 모두 시장에서 도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자리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총량의 그 잔고가 많이 늘어났고 결국 이건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잘 못 가고 있는 것도 상당히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풍부한 유동성 쪽으로 조금 더 가닥을 잡는 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